제가 옛날에 이제 진료받던 분들 중에서 임신이 됐어요. 그래서 축하해요. 임신 6주에 아기 심장 뛰는 것도 이제 보이기 시작했고 임신 초기에 이런 거 저런 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이러고 보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서너 시간 뒤에 울면서 다시 진료실로 온 거예요. 선생님 죄송한데 저희 남편이 너무 화가 났어요. 이러고 와서 관계를 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났어요. 그때 내가 증상을 느낄 수 있나요?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는 증상을 느끼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관계를 딱 배란기 맞춰서 했다고 하면 슬슬 정자랑 난자랑 만날랑 말랑 하는 이제 그런 시기이기는 하거든요. 말하자면 난자랑 자궁 사이 통로 정도? 거기서 만나서 자궁으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약간 여행하듯이 굴러와서 자궁으로 폭 박혀 들어가면 우리가 착상이 됐습니다 얘기를 하고 초음파 상으로 아기 집도 보이고 그 정도 돼야지 매승매승 니글니글 이러면서 이제 임신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테스트기로 알 수 있는 건 몇 주 차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관계하고 2주 차는 돼야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엔 조금 당겨져서 한 뭐 열흘 정도? 진짜 빠르다고 하면 일주일 정도 뒤에도 얼리 테스트기가 잡히기는 한다고 얘기하기는 하는데 얼리에서 약하게 두 줄 보일 수 있는 시기이기는 해서 그래서 한 열흘 정도 지나서 확인해 보시는 게 낫기는 하시고요. 근데 그럴 때 병원 가서 확인하면 확인이 돼요? 사실 그때는 할 수 있는 검사가 별로 없어요. 보통 이제 피검사라도 해주세요 그렇게 오기는 하는데 피검사보다는 사실 소변이 제일 민감도가 높기는 하거든요. 처음에 나오던 자가 임신 테스트기 같은 경우에는 소변에서 일정량 이상의 임신 호르몬이 나오면 두 줄이 뜨게끔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고 그게 조금 더 이제 기술적으로 정밀해지니까 임신 호르몬이 조금 더 낮은 상태에서도 두 줄이 뜰 수 있게끔 만든 게 얼리 테스트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게 소변에서 얼마 이상 나왔다는 게 이제 피검사 상으로 정상적으로 잘 올라가고 있다 이제 이런 시간 간격을 나타내진 않고 얘는 그냥 유효 수치를 넘어갔다 아니다 그것만 알 수 있으니까 소변 검사에서 확인되면 초음파나 피검사 이런 것들 봐서 임신 진행 여부를 확인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럼 순서가 소변, 네. 피검사, 초음파. 초음파. 네. 그러면 얼리 테스트기에 두들이 나왔는데 네. 임신이 아닐 수 있는 확률이 보이는 거예요. 수정란이 생겨서 얼리 테스트기에는 양성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자궁에 푹 하고 이제 자리를 잡으면 좋겠는데 그대로 굴러 떨어지는 경우에 화학적 유산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궁까지 잘 굴러 나와야 되는데 흘러나오지 못하고 나팔관에 주저앉는 경우 그럴 땐 자궁이 임신이 되는 거니까 정상 임신 코스로는 가지는 않을 수 있고 그다음에 출발은 임신에서 시작하는 거긴 했는데 육모막 질환이라고 얘기하는 태반 구조 같은 것들만 남아서 아기는 안 생기고 태반만 막 증식하는 암이랑 비슷한 그런 과정으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초반에 우리가 임신 호르몬이 자가 테스트 양성이에요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초음파 검사나 아니면 혈액으로 보는 호르몬 검사 통해서 잘 정상적으로 자궁 안에 임신물이 생겼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제 임신 주수를 정할 때 마지막 생리했던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주수를 정하기 때문에 관계를 한 날짜에서 플러스 2주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제가 옛날에 이제 진료받던 분들 중에서 임신이 됐어요. 그래서 축하해요. 임신 6주에 아기 심장 뛰는 것도 이제 보이기 시작했고 임신 초기에 이런 거 저런 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이러고 보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서너 시간 뒤에 울면서 다시 진료실로 온 거예요. 선생님 죄송한데 저희 남편이 너무 화가 났어요. 이러고 와서 6주라고 그래서 자기 너무 기쁜 마음으로 얘기했더니 남편이 엄청 화를 내면서 내가 6주 전에 해외 출장 가 있는데 이게 아기가 6주라는 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너무 화를 내셨다고. 그래서 자기는 정말 맹세코 다른 남자랑 관계를 한 적이 없고 남편이랑 관계를 한 게 단데 자기 너무 억울하고 그런데 이거 선생님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러고 온 거예요. 딱 배란기 때 관계했으면 4주 전에 이 얘기는 생긴 거고 조금 뭐 3, 4일이나 한 일주일 정도까지 전에 한 것까지 가능하니까 아마 한 4주나 5주 전이실 거라고. 실제로 뭐 임신 7주다 거기에서 2 빼가지고 한 5주나 6주 전에가 내가 관계한 거 그렇게 잡으시면 편하시게 갈 것 같아요. 만약에 아기가 6주예요 이랬는데 6주 전에 우린 관계한 적이 없어요 이렇다고 해서 이제 부정을 의심할 만한 사례는 아니다 그렇게 알고 계실게요. 그 임신 초기 증상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네네. 간단하게 해서 쭉 얘기 한번 해주시면. 우리 생리 직전에 생각해 보시면 약간 유방도 빵빵하지만 아랫배 약간 묵직하고 싸르르 불편한 것 같기도 한데 뭔가 그래서 생리가 시작할 것처럼 묵직한 상태로 가게 되는데 그게 이제 자궁 내막이 두꺼워져 있으니까 생리 안 하면서 쿡쿡 찌르는 것 같은 약간 우레한 통증 같은 거 생길 수 있고요. 이제 그렇게 두꺼워져 있는 상태에서 수정란이 찍고 들어가면 피가 나는 초기에 이제 출혈
출혈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착상혈이 생길 수 있고 나중에 한 임신 15주, 16주 지나가게 돼서 수치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이 수치가 올라간 것 자체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 두통도 생길 수 있고 약간 아직 빈혈은 아니지만 머리 핑 도는 것 같은 어지러운 증상도 생길 수 있어서 조금 복합적으로 나타나요. 근데 그거는 정말 진행이 한참 되고 난 다음에 생기는 일이고요. 그냥 듣기로는 임신 초기 증상이랑 생리전이랑 거의 네네. 비슷한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 차이를 알 수 있나요? 차이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둘 다 호르몬이 똑같이 가는 거라서 그런 묵직한 증상, 그다음에 유방 빵빵한 거 이게 지속이 되다가 그냥 무너져 내리면 생리가 되는 거고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아기집이 자리 잡았다. 그럼 임신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이글거리는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씩 더 추가되는 거여가지고 사실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어떤 산모들은 그게 진해지지 않으면 유산이라고 하던데. 일단 보통은 점점 흐려졌다가도 진해지는 게 일반적인 거고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유산으로 가는 상황이라던가 이런 경우는 다시 흐려질 수는 있죠. 충분히. 지금 요즘은 예전에만 해도 우리가 약국에서 뭐 임신 테스트기를 많이 샀었는데 요즘은 쿠팡, 편의점, 요즘 다이소 이런 데서 어디든지 정말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구가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얼리 테스트기가 있는 거, 기본 테스트기가 있는 거. 오히려 예전에는 임신 테스트기가 이제 워낙 이제 예전부터 나왔지만 얼리 테스트라는 게 나와가지고 저는 어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조금 힘들다고 해야 되나? 너무 빨리 오니까 너무 빨리 와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경우가 꽤 많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계속 피검사를 또 다 해줘야 되고 본인들도 보면 몇 번 더 와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게 좀 늘어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얼리 테스트기가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테스트기를 이제 제일 사용하는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은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임신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예정일 딱 지나고 해보는 게 제일 좋기는 하고요. 보통 우리가 주기에 맞다 하면 28일, 30일 주기인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예정일을 지나면 이제 생리가 없다. 그럼 테스트기를 해보는 게 저희는 좋고요. 임신 테스트기 사용하는 시점은 우리 이전에 이제 임신 이제 시도하는 사람들 배란 테스트기 되게 많이 써요. 배란 테스트기는 이제 소변을 우리가 채취를 그때 하는 타임을 보통 거기서 이제 가이드하는 게 보통 오전 10시, 11시. 그러니까 첫 소변이 아닌 그 다음 소변 정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임신 테스트기는 첫 소변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 임신 호르몬 농도가 가장 농축되어 있을 때 그때로 이제 제일 정확하니까 첫 소변을 하는 게 좋고 대신에 이제 그런 농축들을 하려면 그 전날 뭐 술을 정말 과하게 많이 마셨다던가 또는 이제 테스트하기 직전에도 물을 너무 많이 마신 그러면 이제 약간 희석이 되잖아요. 그럼 실제 임신 농도가 좀 낮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제일 농축이 잘 된 첫 소변으로 임신 테스트하는 게 제일 정확하다. 보통 모든 테스트기가 그렇듯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T가 있고 C가 있는데 C가 우리가 대조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T가 실제 우리가 이제 소변을 이렇게 묻혀서 나타나면 이제 임신을 확인하는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딱 빼면은 여기가 이제 소변을 흡수하는 데예요. 보통은 소변 보시면서 직접 대고 한 3초 정도는 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저도 해봤지만 튀어요. 조금 묻잖아요. 찝찝할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아니면 깨끗한 용기 보통 종이컵에 소변을 받아서 이거를 한 3초 정도 넣어두는 거죠. 그게 제일 정확하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평평한 곳에 둬야 되겠죠. 이제 약간 흐르거나 하면은 이 흡수 정도에 약간 농도 차이가 생길 수 있으니까 평평한 곳에 충분히 해서 보통 5분에서 10분. 그래서 얼리 테스트기나 그냥 기본 임시 테스트기나 똑같이 생겼어요. 생긴 것 자체는. 얼리 테스트기는 농도가 좀 낮아도 검출할 수 있다라는 이제 장점이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저도 빨리 확인하고 이제 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왜 그런 분들이 이전에 유산을 했던 사람들이거나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임신을 하시면 여러 가지 엽산제라든가 이런 거 고용량 쓰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용도로는 뭐 한 번씩 쓰는 걸 하지만 그래도 제일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얼리보다는 기본 임신 테스트를 하시는 게 좋은 방법 같아요. 이게 분량도 있어요? 보통 이게 이제 확률 자체가 95% 정도 돼요. 이거 자체가 유통기한을 뭐 넘어선 거. 보통 유통기한이 제조료 한 2년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넘어선 것들은 좀 성능이 불량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건 불량될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도 2개, 3개 정도 써봤던 것 같아요. 요즘 산모들은 너무 똑똑하셔서 다 여러 개 써보고 오시더라고요. 선생님 이게 선이 흐릿하다가 진해지는 거예요? 초반에 이제 아무래도
정말 이른 시기 때 하면은 흐릿할 수 있고 첫 소변을 다 했는데 처음에는 흐릿하가 점점 진해지는 경우가 있죠. 대부분 그렇게 진행을 많이 하니까. 그 어떤 산모들은 그게 진해지지 않으면 유산이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진해졌다가 그 다음에 오히려 흐려진 경우는 꽤 있었어요. 동일 선상의 조건이라면 일단 보통은 점점 흐려졌다가도 진해지는 게 일반적인 거고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유산으로 가는 상황이라던가 이런 경우는 다시 흐려질 수는 있죠. 충분히. 그 다음에 이제 두 줄이 나왔다고 해서 꼭 임신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흔한 게 우리가 보통 임신은 자궁 내 임신인데 자궁 외 임신도 임신이긴 하거든요. 우리 임신 호르몬 수치는 올라가기 때문에 양성으로 나올 수 있고 우리가 이제 배란 유도를 하는 경우에도 배란 유도하면 이제 배란을 달게 하는 주사를 맞춰요. 근데 그 주사가 임신 호르몬에 해당하는 그 주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맞으니까 테스트는 어떻게 두 줄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임신이 아닌데 이제 임신 그 호르몬을 분비하는 종양이 있어요. 이제 그런 HCG라는 우리가 임신 호르몬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분비하는 종양이 이런 난소 이런 데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도 임신이 아니지만 이런 테스트 나올 수 있는 거죠. 농도가 높아지니까. 여기서 만약에 희미하게 두 줄이 떴어요? 그럼 바로 병원 가나요? 그건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원장님은 어떻게 추천하세요? 저는 오지 말라고. 왜냐면 그 시기 희미하게 보일 때는 안 보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우리가 이제 초음파상으로 아기집이라는 걸 보려면 보통 한 1500? 그 임신 호르몬 수치가 1000에서 1500 정도, 1000 이상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그럼 아기집이 보일까 말까 이렇게 하거든요. 사실 흐릿한 두 줄은 솔직히 그만큼 농도가 낮은 상태이니까 병원에 왔을 때도 솔직히 피 검사를 하지 않는 이상 임신 여부를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확실하게 하려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오시는 게 훨씬 좋은 거죠. 보통은 이제 테스트해서 두 줄 보시고 일주일 뒤에는 병원에 한번 오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또 너무 또 늦게 오는 병은 가끔 정말 자궁 외 임신도 있으니까. 그러면 테스트기에 뭐 일반 테스트기에 뜰 때는 몇 주 정도예요? 테스트기 뜨는 게 아까도 말했던 3주 5일 정도만 돼도 25 정도 되거든요. 그 임신 호르몬 수치가. 25만 돼도 기본 테스트기는 뜨게 돼 있어요. 얼리는 말일 그래도 얼리다 보니까 농도가 더 낮을 때 캐치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라서 되게 미량일 때도 이게 검출이 되는 거죠. 혹시 사업회임약 같은 걸 드셨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임태기 검사에 어떤 영향을 좀 줄 수 있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사업피임약 성분은 그 호르몬 자체가 아예 다른 거긴 하고요. 뭐 그렇게 임신이 됐을 때 나 사업피임약 먹었다, 아기 괜찮냐? 상관없어요. 아기 괜찮아요. 어차피. 혹시 또 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세요? 얼리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항상 아는 게 병이 될 때가 있잖아요. 이게 얼리 테스트가 나옴으로 인해서 이게 화학적 유사로 갈 그런 거였었는데 엄마한테 일시적 기쁨 줬다 이게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 너무 빨리 알려고는 안 하는 게 더 본인의 정신건강에 좋지 않을까. 임신이 강박을 느끼면 더 안 되더라고요. 마지막에 우리 아들이 됐을 때를 기억해보면 그전에는 딱 날짜 맞춰 딱딱딱 막 뭐랄까 기계적으로 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오히려 다 안 됐던 것 같고 오히려 마지막에는 솔직히 좀 낯서요. 편하게 좀 마음을 먹고 조금 여유롭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해왔는데 달려있는 거예요. 16주에 엄마가 이렇게 눈물을 또르륵 흘리더니 나는 태몽도 딸이었고 말발굽 소리도 들었는데 혹시 죄송한데 말발굽 소리가 뭘까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한테 초음파를 보여드리고 성별에 대해서 네,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1번은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아들인데 약간 다리가 약간 이렇게 한쪽이 맞아 있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이것만 봐서는 아들같이 생겼어요. 어떤 부분 때문에요? 화살표, 우리 페니스 끝쪽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화살표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모양 자체가 살짝 페니스 모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모양으로는 남자 아기 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거는 각도를 어디서 찍은 거예요? 각도를 약간 어긋났어요. 허벅지가 다리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약간 이렇게 어긋나서 아래쪽에 한쪽 다리가 지금 허벅지가 안 나와 있고 위쪽 허벅지랑 가운데 생식기만 찍혀 있는 사진인 것 같아요. 2번은요? 2번도 아들이에요. 2번은 너무 아들인데 이게 보시면 아기가 등이 위쪽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숙이고 있는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등 쪽 말고 아래쪽 보시면 배가 쭉 따라가다가 우리 모양이 딱 이런 모양이 돼 있는데 얘는
빼박 절대로 안 바뀌어요. 얘는 나중에 바뀔 가능성 제로. 3번은요? 3번은 딸. 뭐 옛날에 책에 막 햄버거 사이즈 막 이런 얘기 했는데 빵 겹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겨가지고 여자애기들은 생식기가 가운데가 갈라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기는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생겨서 이제 나중에 커가는 거 보기는 해야 돼요. 이거 분명히 그 여자의 대음순 같았는데 그 사이에 페니스 같이 생긴 게 또 보인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요거는 풀로 확인은 필요해요. 이 사진 단독으로는 딸을 거의 딸일 가능성이 높기는 하고요. 4번은요? 4번은 아들. 아까 화살표 그 이제 끝 부분 모양이라 그랬는데 하얗게 이렇게 도드라지는 이 부분이 엉덩이 밑에서 찍은 거고요. 가운데는 그냥 아들. 5번은요? 5번은 딸. 이건 100% 딸. 어떻게 딸이에요? 보시면 얘는 등이 아래로 깔려 있고 배가 위쪽으로 보고 있는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볼록하게 가는 언덕같이 생긴 게 이게 애기 배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볼록한 여기가 이게 생식기 부분인데 이게 또 각도를 애매하게 이상하게 자르면 남자인데 이렇게 여자처럼 보이게 자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얘가 진짜 정 한가운데를 찍은 사진이라고 하면 2번에서 본 거랑 반대로 2번에서는 아랫배 앞쪽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구조가 있었는데 여기는 튀어나와 있는 구조가 전혀 없는 상태고 그 다음에 약간 뾰족하게 왼쪽 봉우리 있는 딱 저기가 여자애기 클리토리스 튀어나와 있는 데여가지고 이건 여자애기예요. 저는 아예 안 보이는데 진짜 신기하다. 근데 말씀하신 거 다 맞았어요, 성별. 아, 나 시험 친 거구나. 보통 몇 주 차에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안에 깔릴 수 있다 하는 거는 한 16주 전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 12주 전후로 우리 1차 기형아 검사 하실 때 그때 이제 확인되는 확률이 한 75% 정도 정확도가 있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16주 정도 되면 한 88%, 그 다음에 이제 20주 되면 정확도는 조금 더 올라가기는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16주 정도쯤 됐을 때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고 75% 정도는 12주 차에 알 수 있다고 했는데 더 일찍은 몰라요? 외부 성기가 형성이 안 돼 있어서 알 수가 없어요. 아, 그럼 제일 빠른 거는 12주 네, 12주 정도겠네요. 정도쯤. 제일 늦게 확인한 건 언제쯤이세요? 23주 정도쯤? 혹시 아무리 봐도 알 수가 없어.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면 대학병원 가야 돼요. 근데 사실 그런 경우에는 쭉 몇 번 더 확인해 보고 그래도 계속 우리가 있어요. 모호한 성별이라고 아예 진단명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학병원 가거나 해서 뭐 유전적으로 검사를 하는 방법이나 이제 아기의 그런 뭐 호르몬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검사들을 한다든지 하는 게 필요하실 수도 있어요. 뭐 초음파를 본다거나 뭐 이런 방법들 말고 뭐 카더라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배 모양, 뒤태 약간 다양하게 있는데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저는 아직도 배 모양 때문에 아들, 딸이 다르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막 복숭아 모양처럼 막 이러면 딸, 그 다음에 뭐 남자애들은 아래로 처지는다고 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아직 구분을 못 하겠어요. 개별적으로 다 달라요. 그래서 배 모양도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뒤태도 사실 모르겠어요. 그래서 엄마와 아빠와 가족들이 바람. 각도법이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 각도법이 약간 옆으로 누웠을 때 정중앙 자른 거 그게 각도법이거든요. 그 아까 아랫배에서 이렇게 치고 내려가는 그 부위 각도에 따라서 아랫배부터 앞쪽 이제 회음부 쪽으로 올라가면서 여기가 이제 예각으로 가는지 아니면 둔각으로 가는지 이제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라서 이제 아기가 뭔가 남자애가 앞에 튀어나온 게 있으면 배에 찍고 앞으로 날카롭게 나가는 게 보일 거고요. 여자애면 앞에 달려 있는 게 없으니까 둔각으로 그냥 똑바로 나가는 그런 부분은 있을 거예요. 그게 실제로도 맞아요? 네. 근데 문제는 정확도가 떨어져요. 클리토리스가 도드라져 있는 애기들은 엄마는 이제 나는 아들이라고 결론 다 내렸지만 사실 그건 클리토리스일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는 다음 달에 아쉽지만 다음 달에 확인하시는 걸로. 난항의 위치로도 알 수 없어요. 난항의 위치도 알 수 없고 그럼 제가 제일 최근에 들은 되게 신기한 거는 애기 심장 뛰는 소리로 성별을 알 수가 있대요. 말발굽 소리? 16주 때 이제 성별을 해서 힌트를 드렸는데 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해왔는데 달려 있는 거예요. 16주에.
엄마가 이렇게 눈물을 또르륵 흘리더니 나는 태몽도 딸이었고 사주에도 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발굽 소리도 들었는데 어떻게 얘가 아들일 수 있느냐 다시 봐달라고 해서 3번을 다시 봤어요. 하지만 이렇게 달려있나 그래서 물어봤어요 산모한테. 혹시 죄송한데 말발굽 소리가 뭘까요? 했더니 심장 뛰는 소리가 말발굽처럼 6주, 7주에 왜 우리 애기 심장 뛰는 거 처음 듣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7주, 8주에 심장이 뛰는 게 말발굽 소리가 나면 여자다 남자다 막 이런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말발굽처럼 들리는 심장 소리는 무엇인가? 왜냐면 심장이 약간 옆에 혈관으로 삐져나갔는지에 따라서 심장 뛰는 소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저희가 파형 나오는 것도 다르게 나오고 그거 왠지 아닐 것 같다. 이제 그렇게도 정리는 하고 이제 3번 본 다음에 아들인 걸 받아들이시고 가기는 하셨는데 되게 산모분들이랑 가족분들이 정말 성별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성별을 기다리는 산모와 그 가족들에게 일단은 내가 기대하는 성별이 있죠. 만약에 이제 내가 원하지 않는 성별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나한테 찾아온 생명이고 분명히 이제 키우면서 행복하신 점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다음에 태어나면 이제 아이와 나 인간 대 인간으로 관계가 정립되는 거니까 내가 얘를 안 낳았으면 어쩔 뻔했어 순간이 분명히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아기 맞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